이 게이머들한테 생기는 병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서울경제 발표로는 세계 컴퓨터 게임 인구가 37억 명이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3분의 2, 약 2억 1,500만 명 이상이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2023년도 통계로는 약 1,990만 명 이상이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로 따르면 e스포츠 선수들이 주의해야 될 부상으로는 첫 번째가 손목이 있고요. 두 번째가 손가락, 세 번째가 허리, 네 번째가 목, 다섯 번째가 어깨 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페이크 선수가 손 부상으로 엄청 고생을 했고 시합에도 참가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 신문 발표로는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솔직하게 드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이언 터널 증후군으로 척골 신경 압박으로 신문 발표가 교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신체적인 좀 해부학적인 특징이 변형이 있는 전에는 흔한 병은 아니고요. 이 게이머들한테는 손목을 많이 쓰는 그러한 병들이 잘 오게 되는데 빨간 원이 이제 우리가 손저림 증후군을 일으키는 부위고요. 옆에 보면 게이언 캐널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오는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전직 프로게이머 홍진호 선수도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 손목 부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마우스를 워낙 과격하게 써야 되고 손을 눌러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손을 이렇게 틀어야 되는 동작들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손목 부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쉬거나 그다음에 약을 쓰고 운동 같은 걸 하고 주사를 치료하기도 하고 보조기를 이제 바꾸기도 하고요. 충격파 같은 경우에 치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기도 합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세우는 마우스를 쓰는 우리 프로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손저림 증후군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를 절제해주는 수근간 인대 절제술이 제일 이제 흔하게 하고 있고요. 척골신경 같은 경우도 드물게 척골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척골뼈를 잘라서 내리는 수술과 원위 요척골을 유압을 시켜주는 저러한 수술들도 종종 하게 됩니다. 관절경으로 해서 조금만 열어서 기계를 집어넣고 하는 수술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저림 증후군을 교과서에는 보면 여자들이 노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인종마다 다르고 똑같은 조건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생기지 않을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왼쪽에 우리가 밸런스 보드에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렇게 되면 배에 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면 손목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옆에 바닥에 있으면 사람이 안전하겠죠. 같은 원리로 손목이 불안전하면 그 위에 있는 인대들이 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저림 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손목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와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손목 불안정성이라는 건 결국엔 손목의 뼈가 흔들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여자들은 훨씬 많고요. 여기 불안해지면 어릴 때부터 손뼈의 길이가 달라져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뼈가 불안정해지면 기둥이 흔들리게 되면 유리창도 빨리 깨지고 수도관도 빨리 터지듯이 손목도 똑같은 원리가 발생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핸드폰을 많이 하거나 턱을 겨는 걸 많이 하거나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되면 동작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뼈의 성장판의 길이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일반적으로는 작은 뼈가 조금 더 길게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뼈를 자르는 수술들도 종종 하게 됩니다. 팔꿈치의 모양이 변형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손목과 팔꿈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목뼈가 이렇게 불안정해지면 그 위에 뼈들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고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피코밴드를 착용하게 되면 손목의 앞뒤로 움직이는 힘이 75에서 87%의 힘이 감소가 되고 회전을 하는 힘은 26에서 45%가 감소가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자판을 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손의 악력이 피코밴드를 착용하게 되면 손의 악력이 5에서 25kg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테이핑 하드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게이머 선수들도. 테이핑 하드를 하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면 게 되고 이게 뻑뻑해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테이핑 같은 경우 하드를 한 2분 정도 이상 착용하게 되면 손에 있는 근육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이 세밀한 동작에서 문제가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손떨림들이 미세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더 심한 경우는 손에 있는 세포들이 조금씩 죽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피부 트러블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테이핑과 아대를 하고 나서 생기는 뻑뻑함은 그건 작용이 아니고 부작용입니다. 피코밴더를 착용하시면 거의 아무리 웬만히 색이 좋아도 손이 붙지를 않고 뻑뻑한 감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패드를 예민하신 분들은 바닥에 저기 밴드가 걸리기 때문에 조금 작업하시기가 조금 걸린다는 분들이 있는데 패드를 저 밴드보다 약간 안쪽에 하게 되시면 그런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우리가 실리콘 패드 같은 거나 수건 같은 거 접어서 여기다 놓고서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피코밴드는 양쪽에 뼈만 누르고 다리 위에 신경과 혈관을 누르지 않는 가장 과학적인 밴드입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손목을 뒤로 젖혔을 때는 작은 뼈가 뒤로 가고 손목을 앞으로 젖히면 작은 뼈가 앞으로 가는 상당히 불안한 감을 알 수가 있는데 피코밴드를 착용하게 되면 뼈의 위치가 제자리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코밴드는 현재까지 SCI 논문이 3편이 나와 있고요. 지금도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국 FDA도 등록이 됐고 한국 KFDA까지 지금 현재 3세대까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이머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게이머에게 손목 통증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격하게 손목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과 치료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손목 통증이나 저림감이 발생을 하면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을 자주 하고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속에서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필히 피코밴드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테이핑 아대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손에 피가 통하지 않아 선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착용할 때는 수시로 자주 풀었다가 좋았다가를 반복하시기. 헬시 스큘레이션, 배터리 카바. 사람 몸에는 피가 통해야 됩니다.